네, 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현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입니다. 리무진 모델답게 루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205mm, 그러니까 2m가 넘죠. 2m 20cm가 넘는 굉장히 크죠. 근데 오늘 참 우연치 않게 옆에 이제 솔라티가 있는데, 솔라티와 정면에서 볼 적에는 살짝 보여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솔라티가 더 크긴 크죠. 하지만 스타렉스 리무진도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 일반 도로에서 쓰면 가장 큰 풀사이즈 SUV들과도 나란히 할 만큼 오히려 더 크죠.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6인승과 9인승이 있고요. 그리고 트림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동력은 파워트레인은 같고요. 2.5L 터보 디젤 엔진으로 175마력을 내고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범퍼 하단에다가 스커트를 달아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고요. 옆에서 봤을 적에는 도어 스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할 적에 좀 더 쉽게 오르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밑에 이런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리무진스러운 고급차스러운 요소를 더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솔라티와 또 옆에서 살짝 보여드리는데, 저 솔라티는 밑에 방지턱이 없는 주차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오버행만 놓고 볼 적에는 솔라티가 그래도 좀 더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더라도 솔라티가 더 높죠. 뒤에서 봤을 적에는 리무진이라는 엠블럼 붙은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전에 그 상용차 느낌을 많이 없앴고요. 보시면 디자인 레이아웃 같은 부분은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요. 이런 돌출형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실내 레이아웃, 센터페시아 중단에다가 넣은 공조장치들, 그리고 기어 노브, 그리고 여기다가 또 히팅 시트와 쿨링 시트가 모두 이제 앞자리는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멀티펑션 휠이 돼가지고선 왼쪽에서는 어떤 인포테인먼트를 다루는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채널을 선정한다든지, 오른쪽에서는 트립 버튼이 있어서 여기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은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주행거리 A, B, 그리고 요소수도 이제 적용이 됐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표시가 되고요. 평균 속도, 그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는 스티어링을 열선 버튼이 여기 있어요. 독특하죠? 근데 작동하기는 손 뻗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에코는 좀 더 연비주행을 하게끔 설정을 해주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의 어둡기 밝기를 조절하는, 전체가 다 이렇게 어둡기의 밝기가 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마찬가지로 조절이 한꺼번에 됩니다. 보시면 전체 버튼류들이 다 한꺼번에 조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ESC 오프 기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실내등인데 지금 실내등을 킨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출하죠? 하지만 보여주는 것들은 딱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는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는 타보니까 역시나 리무진이긴 합니다만, 앞자리보다는 뒷자리 2열 3열을 위주로 꾸민 차라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출한 계기판, 운전석 메뉴들을 보더라도 그런 게 잘 드러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진 않습니다. 돌출되어 있는데 눈에는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은 버튼도 큼직큼직하게 잘 써 있습니다. 라디오, 그리고 채널 바꾸는 것들, 또 셋업,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역시나 요즘 차답게 미러링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요 밑에 수납 공간에 있는데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미러링을 띄우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동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면 카플레이가 뜨죠. 저는 아이폰인데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연동도 빠르고 메뉴 뜨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도도 연동해서 구글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소재적인 면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상용차 느낌은 물씬 있지만 그래도 전처럼 완전 플라스틱 덩어리 느낌은 아니에요. 플라스틱만 쓰진 않았고, 두들겨 보면은 우레탄과, 그리고 여기도 가죽이긴 한데 가죽이 어떤 천연 가죽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레탄도 우레탄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이고 마감을 잘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좀 더 개선이 됐구나 라고 대번에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크렐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 2열 3열에서 들을 경우에는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나 미니밴답게 수납 공간은
곳곳에 꽤 있습니다. 일단은 도어 패널에 보시면 안쪽에 이런 수납 공간이 두 개나 큼직하게 있죠. G69 버튼도 여기 달려 있고, 모두 근데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색깔을 달리해서 전부 플라스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발 내리는 건 확실히 높아요.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이 팔걸이는 참 쓸모가 있어요.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서는 기어봉을 잡기도 좋고요. 또 뭐 버튼 조작할 때도 운전할 때도 편합니다. 근데 이 시트는 형태에서 보시면 좀 넓잖아요. 미니밴이 적극적으로 달릴 차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썩 잘 잡아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룸미러가 있고요. 커다란 선바이저가 있고, 선바이저는 창문에 거의 사이즈가 맞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잡기 좋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석 조수석에서는 편한데 2열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보시면 그 부분은 살짝 좀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 콘솔은 역시나 미니밴처럼 대단히 큽니다. 위에 상단에 공간이 하나 더 있고 다 열면은 아주 큼직한 공간이 별도로 또 있죠. 여기에는 근데 어떤 USB 포트라든지 그런 슬롯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큰 공간이 하나 통째로 나옵니다. 컵홀더는 그리고 앞에 두 개가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6인승 리무진은 또 여기에 격벽이 있거든요. 이따가 2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긴 그리고 모니터가 21.5인치짜리 모니터가 숨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컵홀더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열에 4개가 있다 보니까 나쁠 건 없죠. 2열 승객은 또 따로 있거든요. 컵홀더가 옆에. 그리고 운전석에서 바라본 2열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크죠. 딱 6인승이다 보니까 4사람만 앉으면 될 차기 때문에 시트도 1열 시트보다 2열, 3열 시트가 더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저 스티칭이라든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루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빨갛게 둘러놨죠. 그리고 저것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무드등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경우에 3열 사람은 이 좁은 통로로 지나가야 한다는 거, 그건 뭐 시트를 좀 넓게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 블라인드, 그러니까 차양막이 있죠. 차양막은 근데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이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고서 손으로 내려서 치면 되겠고요. 3열에도 마찬가지로 그 차양막은 있고요. 근데 저런 트림 같은 거 보시면 실내 트림이 떠 있잖아요. 저런 부분은 뭐 품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천장에도 저렇게 송풍구가 뚫려 있어서 에어컨을 이제 2열, 3열 승객도 모두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대 칼럼에는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은 2열의 우측 도어를 전동식으로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근데 보시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렇게 열리죠. 그리고 닫을 적에는 또 한 번 누르면 닫힙니다. 뭐 닫히거나 열리는 속도는 완만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닫힐 때 철컥 소리가 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오른쪽만 해놨는지, 물론 뭐 리무진들은 오른쪽 뒷자리가 상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카니발만 보더라도 카니발은 이 양옆의 도어를 전동식으로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뒤쪽에 앉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상석이죠. 발 놓는 공간도 보시면 파놔서 발 놓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1열은 수동식이었습니다. 그 시트 조절이 레버를 통해서 슬라이딩과 이런 뒤로 리클라이닝이 됐었는데 2열은 모두 전동식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 도어도 전동식이고요. 여기서 버튼 갖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까지 당기면은 2열 승객의 무릎 공간은 거의 없어지겠지만 3열 승객은 많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등받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는 저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빼놨고요. 이런 상황이고, 모터로 두 모터가 그리고 동시에 작동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게 2열과 3열 모두 쿨링과 히팅이 다 되는 시트인데 이게 근데 작동이 잘 안 돼요. 더블 클릭해도 안 되고.
이건 근데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눌릴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켜졌나? 그래서 버튼은 확실히 오른쪽이든 뭐 이렇게 왼쪽이든 이 옆에다가 옮겨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어에 컵홀더가 이렇게 깊게 있죠. 지금 태풍 쏠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밤에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열에서 말씀드렸던 격벽인데요. 여기 격벽이 있어서 세이프티 센서라는 게 또 써 있고요. 여긴 그리고 고무 패드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약에 뭐 전화기라든지 가벼운 물건들은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놓은 덮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TV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21.5인치 스크린이 나오는데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합심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6인승은 이 스크린이 여기서 나오는데 9인승은 루프에 달렸습니다. 천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까지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단 거겠죠. 9인승은. 그리고 6인승은 뒷자리 4사람만 보면 되니까 여기에 달려 있어도 뒤에 앉은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잖아요. 가리는 것도 없이. 그래서 여기다 단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채널을 보니까 HD DMV와 HD DMB 그리고 DMB, DAB 전체 채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모니터 특성이라기보다는 화질 차이가 HD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HD 상태고 일반 DMB는 화질이 확실히 멀멀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TV 리프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내려가고요. 그리고 라이트도 색깔을 조절을 하는데, 이건 천장에 아까 보여드렸던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빨강색인데 보시면 빨강색이잖아요.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뀌었죠? 파랑색으로 바꾸면 또 바뀌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4가지 색깔이고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가장 어두운 단 0이고요. 지금은 가장 밝은 단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이 어디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고, 밑에는 보시면 USB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용 또 포트가 2개가 있고요. 여기는 큰 공간은 아닙니다만 작은 또 수납 공간이 있고, 밑에는 또 이런 부직포까지 깔아놓은 공간이 있어서 뭐 충격받지 않게끔 꼼꼼하게 그래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푸시 방식은 아닌 당겨야 되는 컵홀더가 이렇게 3개가 돼요. 하나, 둘, 3개. 2열 슬라이딩 도어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옆에는 얇지만 깊은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이 패드는 전화기 같은 것들을 올려놓기 편한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덜 미끄럽게 이런 플라스틱과 다르게 해놓은 거고요. 제 키는 177. 몇인데 일어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150에서 160 정도의 높이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설 순 없지만 약간 꾸부정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팔걸이는 되게 편해요. 앞에 1열과 마찬가지로 편하고요. 근데 약간 좀 헐렁거리긴 하는데 이건 나사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은 또 안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품질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떠 있는 것 보면 마찬가지죠. 이런 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3열에 앉았습니다. 3열에서 바라본 앞모습이고요. 이 정도면은 꽤 여유롭게 가겠죠. 3열 승객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한번 테레비를 켜보면, 테레비를 올려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속버스 탔을 적에 천장에 달린 그 TV 보는 것보다도 더 잘 일단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잘 보일 거고, 옆에도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3열에도 히팅 쿨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엔 그리고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여기는 USB 충전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별도의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수동식 이런 차양막이 있어서 힘들지도 않고요. 이 소재가 지금 약간 무슨 한지 느낌인데 치면은 뭐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은 전동식이 아니라 100% 수동식입니다.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백을 넣는다고 그러면 세워서 한 5개에서 6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출발하기 전에 정숙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데요.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도 실내로 들어오는 디젤 엔진의 저런 갈갈거림은 잘 들어오죠. 뭐 엔진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운전석과,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소리도 소리지만 진동이 이 스티어링 휠과 바닥 매트 그리고 페달, 엑셀러레이터보다는 브레이크 쪽이 좀 더 떨리네요. 그리고 팔걸이는 이 센터 암레스트는 괜찮은데 왼쪽에 도어 패널에 있는 여기는 진동이 다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무진이라는 엠블렘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용차구나 라는 걸 다시금 좀 되새기게끔 해주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5L 터보 디젤 엔진에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서 175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는 46.0kg 포스미터입니다. 지금 도심 주행에서는 터보레그가 느껴지거나 그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느껴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속으로 다닐 적에는 그렇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노면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정차 시에는 살짝 진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에 엔진룸에서 엔진이 갈갈갈갈 떨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리무진이면은 이런 흡음 방음을 일반 노멀 스타렉스 대비보다 신경을 더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드는데, 그 부분에까지는 적어도 이 캐빈 운전석 1열에서만큼은 보강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는 좋습니다. 지금 비가 좀 살짝 내리고 있어서 이 와이퍼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워셔액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워셔액이 의외로 낮게 밖에 안 와요. 그래서 뿌리면 중간까지도 안 오죠. 물론 뭐 뿌리고 나서 와이퍼가 닦으면서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저 부분도 이런 윈드실드의 크기나 많이 누워있는 걸 생각하면은 뭐 한 이만큼은 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와이퍼가 닦는 게 지금 요만큼은 닦거든요. 그 오른쪽 와이퍼는 이쪽까지 오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더 잘 깨끗하게 닦이려면은 워셔액 뿌리는 분사 각도, 분사 거리, 그런 것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클렉션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울려보면은 이런 삑삑이 소리가 나죠.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클렉션 경적 소리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버스들도 보면은 경적을 그렇게 백고동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트럭들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상용차, 덩치가 큰 차일수록 경적은 줄이는 게 전 맞는 것도 같아요. 가뜩이나 룸밀러 통해서 봤을 적에 큰 차가 달려들면은 앞차 운전자는 무섭게 느낄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적 소리만큼은 작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런 뻥 뚫린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측면 시야가 상당히 좋아서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는 주변을 살필 경우가 일반 이런 낮은 차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 덩치가 크다 보니까 후방이 시야가 제한적이어가지고 룸미러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안 걸리는, 안 보이는 게 꽤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작은 물체, 아이들, 작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고개를 빼고 본다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썩 좋진 않습니다. 보통은 후진 뒀다가 다시 이제 직진으로 바꿀 경우에, 단을 바꿀 경우에 어느 정도 갭을 두고서는 카메라가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R 놨다가 D 놓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그냥 카메라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현대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여유를 두고서 좀 천천히 전환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차에 비친 램프를 보면 할로겐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주황색, 약간 놀이끼리한 색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급 옵션이라기보다는 안전적인 면에서는 이제 LED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더 밝은 것
때문에라도 싶은데 아쉬운 부분이죠. 어제 그리고 한상기 기자와 함께 지방을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보여준 느낌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더라도 차가 어떤 허덕거린다거나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속도 제한이 없어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이 차는 미니밴이라서 또 스타렉스의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개선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타렉스와는 다르게 서스펜션을 좀 매만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트럿, 뒤에 오링크 코일 스프링 방식은 같지만 어떤 세세한 부품들 그런 걸 개선을 해서 맞게끔 세팅을 달리해서 2열, 3열 승객이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1열 승차감과 2열, 3열 승차감이 많이 달라요. 1열에서는 여전히 그런 좀 상용차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운전대나 지금 페달 밟을 적에 느껴지는 느낌, 올라오는 진동 이런 것들에서는 전에 스타렉스 그대로네, 제주도 가서 렌트카 타던 스타렉스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무진 모델은 2열, 3열에 앉았을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특히나 2열, 3열 중에서도 2열은 그런 정숙성 그리고 진동, 이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2열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3열은 또 약간 좀 다른 게 구동축 바로 위에 있어서 그런 건지 진동이 좀 올라오고요. 제법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체감할 적에 윈드실드가 누워서 좀 더 시야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적에 어제 한상기 기자님은 위에가 좀 걸리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불편한 건 못 느끼겠고요. 이 왼쪽에 창문이 보시면은 어깨보다도 한참 성인 남자로 치면은 팔꿈치 높이 정도의 이 창문 하단이 걸리기 때문에 시야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가뜩이나 시트 포지션 높게 앉아있는 차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시야가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 부분은 뭐 물론 대형 SUV나 미니밴이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타렉스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차가 그리고 215mm 두께의 얇은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이런 미니밴 치고 그렇게 두꺼운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들은 드뭅니다만 특히나 스타렉스의 타이어는 얇아요.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불안하게 막 접지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몰차도 아니기도 하고요. 연비 때문에 그렇게 얇은 타이어를 끼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브레이크적인 부분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칼 같은 제동력은 아닙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제동력이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하이 리무진 2019년형,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2019년형 더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